사이버 위협의 동향 및 정보 보안의 중요성. 사이버 공격의 사례 및 동향.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 및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정보 시스템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처리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사이버 공격에 의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기관, 국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외부 침입에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보안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이버 공격의 유형 중 사용자 PC의 악성 코드 감염을 통해 기관 내부망까지 침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용자가 위조된 홈페이지나 악성 코드 유포지로 악용될 위험이 있는 각종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용자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 PC와 기관 네트워크 보안의 취약점을 찾아내 이를 악용하여 실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합니다. 이러한 수법을 일명 APT 지능형 지속 공격이라고 하며 취약점을 이용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최소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무료 프로그램이나 변형 또는 비인가 프로그램, 심지어 동영상이나 이미지에도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으며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가장하여 실행 시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악성 코드가 설치, 실행됩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 PC는 좀비 PC와 랜섬웨어 피해,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PC 자원 악용, 광고 노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정상적인 메일로 위장하여 메일 확인자 PC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인데요. 교통범칙금 고지서 안내라는 제목으로 위장된 메일의 경우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된 고지서 안내 주소를 클릭하면 하드디스크의 부트 섹터를 파괴하여 윈도우 부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침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 홍보 담당자 실제 가족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악성 코드를 심어놓은 가족 사진을 첨부하여 메일을 보내 이를 클릭한 홍보 담당자 PC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원격 제어를 통해 기업 내부 시스템까지 접근하여 대량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 알림과 같은 보안 메일을 위장한 경우는 보안에 관심 있는 사용자도 확인하기 쉬운 사례로서 더욱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패스워드를 변경하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직접 해당 사이트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불법 도박, 음란 사이트와 같은 곳에 파일 업로드 취약점 등을 악용하여 홈페이지 소스코드에 본넷 스크립트를 추가하여 특정 페이지를 클릭하는 순간 좀비 PC화되고 광고에 포함된 악성 코드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수법을 통해 사용자의 어떠한 행위 없이도 홈페이지에 방문만 해도 자동으로 실행되어 각종 악성 코드가 사용자 PC에 설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이버 공격 유형별 대응 방안. 해킹 메일은 대부분 정상적인 내용의 메일로 위장하여 사용자의 의심을 피하는 방법으로 공격을 시도하는데 특히 메일 내부에 악성 코드 유포지 주소를 링크하거나 첨부 파일을 통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킹 메일 판별을 위해서는 발신 메일 주소가 기존에 잘 알려진 메일 주소에서 일부 변경된 것은 아닌지, 존재하지 않는 공공기관 메일 주소로 사용자를 현혹하는 것이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하지 않은 이벤트나 상품 당첨과 같은 메일은 광고나 유해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교통범칙금 안내, 사내 업무 관련, 경찰 출석 요구서와 같은 메일이 사전 안내 없이 발송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한 후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위장한 믿을 수 없는 첨부 파일들을 절대 열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랜섬웨어를 비롯해 악성보까지 많은 악성 코드들이 위변조된 홈페이지나 비인가 프로그램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게임이나 영화 다운로드, 도박, 음란 관련 사이트들은 방문만 해도 자동으로 각종 악성 코드가 설치되거나 랜섬웨어의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며, 토렌트와 같은 P2P 프로그램은 외부로부터 악성 코드 감염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고, 용량이 큰 파일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기관 네트워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특히 근무지에서 업무와 무관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이버 공격은 네트워크를 통해 최신 보안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PC를 스캔하여 악성 코드를 감염, 확산시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PC의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에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여 항상 최신의 보안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USB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 악성 코드가 유포되어 사용자 몰래 PC나 서버에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PC 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USB에 연결된 PC에 채굴 악성 코드를 설치한 뒤 자동 실행하기 때문에 USB와 같은 미디어에 있는 오토런 파일의 기능인 자동 실행 차단이 필수이며, 내 PC 지킴이 실행 시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차단 설정되니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내 PC 지킴이 실행을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인가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보안에 우려가 생깁니다. 특히 무료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악성 코드가 같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소프트웨어는 설치를 하지 말아야 하며, 프로그램의 제조사를 확인하고 이름과 버전을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랜섬웨어는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랜섬웨어는 특히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PC에 전파되거나 이메일 내 스크립트 실행에 의하거나 웹사이트 방문 시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팸 메일과 더불어 정상 메일로 위장한 스피어 피싱 메일,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가 실행될 수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토렌트 등의 파일 공유 사이트, 페이스북 등 SNS에 링크된 단축 URL 주소, 네트워크망을 통해 접근 가능한 보안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PC 등이 랜섬웨어의 주된 감염 경로입니다. 랜섬웨어 예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합니다.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은 최신 보안 업데이트 상태로 인터넷 접속하고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랜섬웨어 등 악성 코드로부터 PC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백신 설치는 기본이며 주기적인 백신 엔진 업데이트는 필수입니다. 또한 가끔은 백신이 올바르게 실시간 검사 및 주기적 검사를 하고 있는지, 엔진 업데이트는 정기적으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과 URL 링크는 클릭하여 실행하지 않아야 하고, 파일 공유 사이트 또는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를 통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한 개의 PC가 랜섬웨어 감염 시 공유 폴더를 통해 다른 PC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공유 폴더 역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보보안 규정 및 지침. 서울시 교육청 정보보안 기본활동 중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이며, 내 PC 지킴이를 실행하여 사용자 PC 보안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PC 지킴이는 USB 자동 실행 차단, 백신 설치 및 업데이트 여부, 비밀번호 안전성, 공유 폴더 사용 유무, OS 및 응용 프로그램의 최신 보안 패치 적용 여부 등을 한 번에 점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교육청 네트워크 사용자는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내 PC 지킴이를 통해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은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실행 점검, 바이러스 백신의 최신 보안 패치 점검, 운영체제, MS 오피스 최신 보안 패치 점검, 한글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점검을 통해 주요 업무 프로그램 및 백신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할 수 있으며, 로그온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 설정 점검을 통해 외부인에 대한 사용자 PC 접근 통제 여부를 점검합니다. 사용자 공유 폴더 설정, USB 자동 실행 설정 항목 점검을 통해 주요 악성 코드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 내 PC 지킴이 실행을 통해 반드시 PC 보안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 전자서명 등 업무용 인증서의 경우를 살펴보면 행정 전자서명 인증서 및 인증서의 비밀번호, 기관 전자우편 또는 공직자 통합 메일의 비밀번호 등은 업무용 또는 개인 소유 PC, 휴대용 저장 매체, 휴대폰 등의 저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용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메일이나 메신저 웹하드에는 저장 보관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기관에서 운용하는 센메일, K-에듀파인 내부 메일, 센 메신저 등 공공 전용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보 보안을 위한 준수 사항. 최근에는 불법 윈도우에 대해 업데이트 키를 제공한다는 미끼로 특정 사이트로 사용자를 유도하여 다운로드를 실행하면 랜섬웨어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정품 윈도우가 아니면 정상적인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악성 코드 스크립트를 심어놓아 업데이트를 위해 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 PC에 랜섬웨어를 설치하고 이를 복구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식 사이트가 아닌 경우 업데이트 등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해커들이 공공기관 생활안전지원금 신청 사이트를 가짜로 만들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공개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생활안전지원금이라는 키워드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나타나는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접속자 PC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정보 보안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불법 성인 도박 사이트 접속을 지양해야 하며 이러한 비인가 웹사이트에 방문할 때는 접속 주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파일을 함부로 다운로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이트 내 의심스러운 URL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프로그램 설치 시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설치되는지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무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단말기 보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많은 보안 취약점과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접근 시간과 보유 데이터가 많은 업무용 단말기에 대한 보안일 것입니다. 업무용 PC,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악성 코드 감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 1회 이상의 바이러스 검사와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업무용 프로그램도 항상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유지해서 보안 취약점을 대비하고 비인가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PC의 부팅, 윈도우 시작, 화면 보호기 등의 비밀번호 설정을 통해 외부에서의 업무용 PC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폴더와 USB 자동 실행과 같이 외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서비스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PC 보안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개인과 기관 전체의 정보 보안을 위해 중요한 실천 사항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